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선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은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고용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에서 대안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인간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IT 자문기관 가트너가 얼마 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의 수가 지난 4년간 무려 270%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인력 대신 인공지능을 찾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가트너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90%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용 상황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된 내용인데요. 더 새로울 것도 없죠. 뿐만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바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뇌와 컴퓨터를 위한 연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조금씩 실현 가능한 미래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기업까지 만들어 꾸준히 연구를 해왔던 유명 최고 경영자도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개발하고 자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BCI 전문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BCI라는 것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의 약자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뉴럴링크의 뇌과학 전문가를 영입해서 인간의 뇌신경과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월 비밀리에 이뤄졌던 연구가 성과를 이뤘다고 발표한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됐다는 건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어떻게 성공을 시킨 거죠? 네, 뉴럴링크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주 얇죠? 그런데 이 머리카락의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얇고 유연한 실 모양의 센서를 뇌에 심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실에는 뇌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전극 32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 96개의 가닥을 뇌에 연결한 뒤 뇌 밖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을 하면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뇌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놀라운 기술임과 동시에 상상을 하니 좀 무섭기도 한데요. 아무리 얇은 실이라도 이 뇌 안에 심는다는 건데 그것도 96가닥 정도를 어떻게 뇌 안에 심는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런 과정은 이 실만을 전문적으로 심는 수술 로봇이 담당합니다. 이 수술 로봇은 1분당 실 6가닥을 삽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이식이 끝난다는 뜻이죠. 물론 다른 기관에서는 외부에서 뇌파의 자극만으로 신호를 파악하는 비침습형 연구도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수술을 할 필요 없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뇌의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또 침습형이라고 해도 금속이나 반도체로 만들어져 뇌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었죠. 이 때문에 실 형태로 한 번에 1000여 개의 뉴런 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는 이 뉴럴링크의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뉴럴링크에서는 주위 내에 실을 삽입해 정보를 읽는 모습을 시연했는데요. 내년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FDA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은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험이 보다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령 해당 장치가 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또 염증 반응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뉴럴링크의 기술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넘어야 할 벽이 많긴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는 신체가 마비됐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에 연결시켜 디지털 정보를 뇌에 업로드하는 SF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뉴럴링크는 지금의 기술을 발전시켜 인간 스스로가 슈퍼 AI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언젠가는 실현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겠죠. 아직은 완벽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뇌 활동을 읽는 기술이 곳곳에서 조금씩 성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세계 최대의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생각만으로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하는 기술에서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는데요. 3명의 간질 환자의 뇌에 전극을 심은 뒤 이들이 생각한 내용이 단어나 문구로 만들어져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물론 정확도는 61%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낸 셈이죠. 컴퓨터가 뇌파를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연구들이 성공하여 인공지능에 대적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유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 가지고 오셨나요? 네, 튜링 테스트입니다. 튜링 테스트란 인공지능의 우수성을 측정하는 실험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튜링 테스트는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 자신의 논문을 통해 처음 제안한 인공지능 판별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약 피실험자가 컴퓨터와 사람과 각각 대화를 한 뒤 어느 쪽이 컴퓨터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해당 컴퓨터가 실제 인간처럼 사고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당시 앨런 튜링은 50년 뒤에는 피실험자가 컴퓨터와 인간을 구별하는 확률이 70%가 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예견했는데요. 실제로는 64년 후인 2014년 러시아가 개발한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해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챗봇 서비스죠. 고객 상담원 대신 인공지능 컴퓨터가 상담을 응대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기술로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편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보다 발달하면 이 챗봇 역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죠. 이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명과 암 그리고 대체 기술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연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튜링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한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인간이 인공지능과 대등하게 또 인간만의 장점을 살린 작업이 가능해지는 미래가 하루빨리 올 수 있길 저도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